네, 월요일입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토대로 섹터별 집중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 이지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8월 들어서 변동성이 확실히 좀 심화됐고요. 어느덧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3주 연속 하락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올해 들어서는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또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한번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불안한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다들 그때 그 포비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리?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기대하고 채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타이밍상 조금 이제 앞섰다라는 부분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히 1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위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뭐 재무부에서 공급이 지금 사실 이제 과도하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여기에 공급 과잉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FMC에서도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공급 과정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침체로 가지 않을 거라는 부분도 사실 장기국채 금리가 버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장기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단순하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가볍게 출발했다라고 하면 이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의 부동산발 불안,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조정의 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잭슨홀 미팅이 25일 날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은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장기 매크로 관점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채 금리가 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되, 이 노이즈가 생각보다 세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좀 단기간에 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점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도와 타이밍 조절을 약간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주말에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 전에 이제 중국 부동산 얘기도 같이 지금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그냥 기사만 보면 뭐 파산 보호 신청, 그리고 뭐 홍다그룹의 4배 규모, 뭐 중국발 디폴트, 중국발 리먼 사태,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너무 좀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 들으면 무섭죠. 상당히 무섭고, 특히 이제 중국발 리스크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과정이나 원인을 빼고는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정확한지 혹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항상 중국발 리스크는 크게 부풀렸죠. 하지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지나면 그 과정이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헝다가 파산 신청했고, 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가 헝다의 매출액의 4배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헝다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26%까지 갔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에서 우리가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를 뺀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높다라는 거고, 그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때 26%까지 갔으니까 상당한 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네요. 지금 이제 컨트리 가든 리스크가 돌발했을 때 현재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4배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경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실 그때처럼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얼마만큼 일파만파 알려지지 않는 악재가 또 추가되면서 확대될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본다면 하이저 채권 스프레드 기준으로는 헝다 리스크 때 절반 정도의 지금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과연 이제 부동산에 국한될 것인가, 이게 은행 문제, 중국 경기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중국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원인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부풀려졌던 부분은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저 채권 스프레드 가격을 본다면 그때만큼 아주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 등락을 우리가 지난주에 선택한다라고 좀 본다면 지금 현재는 IT 종목들이 어쨌든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성장주 위주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지난주, 지지난주 성적이 좀 좋았던 것은 경기 소비재와 특히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업종의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섹터를 찾는다면 경기 소비재 일부와 헬스케어 쪽에 조금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반면에 이제 IT 섹터나 혹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도 사실은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기적인 측면보다는 모멘텀이 붙어있는 쪽과 붙어있지 않는 쪽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IT는 조정구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되 조정 이후에는 역시 이제 주도주 등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요. 경기 소비재나 헬스케어 쪽으로 단기간에 모멘텀을 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 IT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물론 국내 증시에서는 일부 섹터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는 좀 보수적 관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단기적으로 일단 보고 계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도 그렇고 중국발 리스크도 그렇고 다 금방 해소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언론 노출도도 조금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주의는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CEO가 상당히 좀 멘트가 강하고 슈팅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넘치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오히려 주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는 목표가 상향되고는 있지만 웬만큼 가이던스가 제시되어 가지고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얼마만큼 강한 EPS 상향이 예측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 2분기 실적 대비를 좀 본다면 그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반도체가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2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확실히 실적 베이스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베이스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 실적 시즌 마무리 결과를 좀 본다면 전체 가이던스가 한 80% 정도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과거에 비해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실적이 이 정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비중은 지금 보시면 0.2% 정도 내외, 0.2%에서 소형주는 0.5%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적 베이스로 가고 펀더멘탈 위주로 가는데, 실적 시즌에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본다면 아마도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부터 말씀드렸던 국제금리 상승과 같은 모멘텀이 오히려 더 지금 증시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내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경기와 펀더멘탈, EPS 상향에 기반한 주가 흐름은 8월 달에 지나면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조정 구간 8월 달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장의 진입과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향후로 조금 대비하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1분기에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를 재현할 수 있을까? 사실 한번 그걸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 기대치가 괜히 높아져서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악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종목별로 주가 수익률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이 엔비디아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대표님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엔 좀 달라질까요? 저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정 구간에서 항상 조정이냐 추세 전환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정도의 그 리스크를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시기는 아닙니다. 특히 경기 관련된 지표가 중국을 일단 떼어내고 미국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소매 판매라든지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예상보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단기로 국제금리 상승을 압박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잭슨홀 미팅은 원래 증시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거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당장 뭐 실질적인 증시에 압박을 주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아주 미묘한 시점이죠. 금리 인상이 중단될 시점이고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향후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멘트가 매크로적인 멘트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어느 정도 암시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이 중단되어야 할 시점이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후부터는 증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이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나오면 역시 증시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의장 때 FMC에서 양적 완화 2차 실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적 긴축과 완화에 관한 부분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양적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멘트가 나온다면 국제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여부와 양적 긴축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 이 두 가지 멘트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증시에 대한 반응 정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물론 뭐 너무 기대할 건 아닐 겁니다. 지금 8월에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 뭐 금리 이제는 끝나겠지? 금리 인상 끝나겠지? 끝물이겠지라고 예상을 했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도 뭐 긴축을 여기서 중단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없습니다. 그치만 말씀해 주신 대로 Q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양적 긴축은 이에 대해서는 뭔가 파월 의장이 좀 힌트를 줄 가능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주셔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